자, 오케이. 자, 의문사. 자, 특강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인터넷 강의를 보시는 학생들은 반드시 먼저 요거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셔서 A, B 선택형 문제를 먼저 풀으신 다음에 현장 학생들처럼 수업을 들으셔야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다 푸셨죠? 그죠? 자, 첫 번째. 자, 본 강의 진행하듯이 자, 의문사. 선생님 사진 옆에 동그라미 한번 치세요. 여기에요. 맨 앞에. 자, 맨 앞에. 여기에요, 여기. 의문사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의문사 공부하실 때 항상 기억하실 거. 의문사 나름 헷갈린 이유가요. 영어에 쓰이는 모든 의문사는 관계사로 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즉, 똑같은 영어의 who가 어떨 때는 누구누가의 의문사가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관계대명사의 사람 꾸미는 who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생각해 보시면 영어의 모든 의문사는 관계사고 관계사는 의문사의 하나의 단어가. 알겠죠? 그런데 문법적 용어를 이렇게 다르게 부른다는 것은 각각의 쓰이는 용도가 다른 거예요. 알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쉬워요. 일단 의문사는요. 영어와 우리말이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영어와 우리말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인류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의 의문사는 다 존재하는 거예요. 의문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니까. 따라서 영어에도 있고 우리말에도 있기 때문에 얘가 각각 이름이 다른 건 개념이 다르다고 했죠. 그죠? 구별하실 수 있다고요. 첫 번째, 의문사 공부하기 전에 의문사는 무조건 해석이 돼요. 우리말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의미를 갖는다고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알겠죠? 반대로 관계대명사, 관계보다 관계형용사 할 때 관계사는 한국어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말로 의미의 해석이 되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절대 죽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어민처럼 문제 읽다가 who가 누구 했는데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관계사예요. 누구라고 했는데 말이 돼요. 그러면 의문사인 거예요. 어렵지 않다고요. 다음 두 번째, 관계사는 접속사랑 틀리게 이름이 관계예요. 앞쪽에 나오는 명사와 뒤에 나오는 문장을 연결해요. 따라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관계형사, 관계가 들어가면 앞에 다 명사가 등장해야 돼요. 다시 말해 앞쪽에 있는 선행한 명사를 꾸며야 되기 때문에 앞쪽에 명사가 있다고요. 됐어요. 후 앞에 사람 명사 있고요. 다음에 위치 앞에 사물명사 있어요. 관계부사 when 같은 거 앞에 시간명사, 장소명사가 있다고요. 알겠죠? 그럼 명사가 있다고요. 쉽게 말해 해석 못하셔도 후 앞에 사람 있으면 얘는 무조건 관계사예요. 그럼 반대로 의문사는 절대 앞쪽에 명사를 쓸 수가 없어요. 됐죠? 이렇게 해서 일단 의문사를 공부할 때 관계사, 관계사를 공부할 때 의문사를 짝으로 항상 공부하셔야지 학원에서 후 배웠는데 여기서 나오는 후는 뭐야? 라는 질문을 안 하게 돼요. 알겠죠? 또한 같은 단어가 각각 문법적 이름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의 구조와 설명이 똑같아요. 쉽게 말해 관계사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관계형용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이 돼요. 마찬가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의문사도 의문대명사, 의문부사, 의문형용사 똑같은 구조를 가진다고요. 알겠죠? 이럴 때 여러분들 토익 학원 다니거나 토익 공부하면서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이런 노이로제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아예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영어에서 모든 문장은 다 완전해요. 다시 한번 영어에서 모든 문장은 다 완전한 거예요. 딱 두 개 불완전해야만 하는 문장이 있어요. 불완전해야만 하는 문장. 첫 번째가 의문, 대명사. 이하 문장은 반드시 이거 보세요. 명사를 얘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요소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 대명사 이하만 불완전이에요. 또 한 개 관계사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관계대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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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대명사 역시 뒤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이 의문대명사와 관계대명사 이하 문장만 불완전한 거고요. 나머지 모든 문장은 다 완전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의문, 부사 이하 완전, 의문, 형용사 이하 완전, 관계 형용사 이하 완전, 관계 부사 이하 완전, 등위 접속사 이하 완전, 종속 접속사 이하 완전, 명사절 접속사 이하 완전, 부사절 접속사 이하 완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름 붙일 수 있는 건 다 완전한 거예요. 뭐만? 의문 대명사와 다음에 관계 대명사만. 관계 물어볼게요.
관계대명사인데 이따가 나중에 이번 시간은 아니지만 언젠가 배우시게 될 복합관계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그럼 관계대명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러면 걔는 또 불완전이에요. 알겠죠? 의문대명사 중에서 강조의문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의문대명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걔만 또 불완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영어 문장에서 의문대명사와 관계대명사 이하만 불완전이고 그 어떤 모든 됐죠? 접속사 이하 기타 등등은 다 완전이다. 꼭 기억하세요. 됐죠? 자, 밑에 의문사의 종류예요. 따라서 의문대명사는 의문사 역할과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역할, 의문부사는 의문사 역할과 부사 역할 완전한 문장, 의문형용사는 의문사와 형용사 역할 한 다가 끝이에요. 됐죠? 다음 의문사는 이거 지우기 전에 반드시 뭐 하면 된다? 의미가 있다, 해석이 된다. 알겠죠? 밑에 보세요. 이러한 의문사는 직접 의문문을 만드는 용법과 간접 의문문을 만드는 용법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LC 공부가 아니라 RC예요. 알겠죠? 쉽게 말해서 직접 의문문은 퀘스천 마크 붙는 거예요. 알겠죠? LC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상 풀어야 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간접에 동그라미 치세요. 개라고요. 알겠죠? 시험 문제는 2달에 한 번씩 어떤 달은 매달 나와요. 매달 나올 때 항상 간접 의문문 형태의 의미 내용을 물어봐요. 알겠죠? 다음 밑에 의문사의 역할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자, 구체적인 패턴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죠? 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고요. 자, 간접 의문문이란 퀘스천 마크가 있으면 직접 의문문입니다. 간접 의문문 패턴 1에 동그라미 치세요. 얘는 무슨 역할 하냐면 그림 그리세요. 하나의 큰 문장 속에서 반드시 그림 그리세요. 작은 문장, 이 작은 문장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를 띠면서 큰 문장 속에서 작은 문장, 이 큰 문장 속에 이 작은 문장이 항상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게 간접 의문문이에요. 알겠죠? 중고등학교 때 의문사, 주어, 동사 들어봤잖아요. 그죠? 단순히 의문사, 주어, 동사가 문장의 큰 문장 속에 작은 문장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자,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언어야, 언어. 그냥 예문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게 주어절을 이끄는 역할, 주어 역할,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 보 역할이에요. 예문 첫 번째 보세요. what부터 한번 깔때기 쳐보세요. 이렇게 깔때기라고 부를 거예요. where부터. 첫 번째 문장. Where the treasure is hidden까지 닫아보세요. 해석 한번 해볼게요. 보물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이다. 뭔 말이신지 아시겠어요? 이럴 때 where 이하 주어 동사가 큰 문장 속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시겠어요? 다음 두 번째. I know where부터 깔때기 치세요. where부터. 새로운 빵집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깔때기 닫으시면 know의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 아시겠어요? 다음 쉬운 거부터요. 보호 역할 보세요. The point is 다음에 where부터 괄호 치세요. 깔때기. where. 과학자들이 어디에서 식량을 기르느냐가 물어본 질문의 핵심이다. 깔때기 닫으세요. 이런 게 간접문. 가운데 세 번째예요. 그녀의 이야기는 about 동그라미 치세요. about 동그라미 치세요. 점수대가 지금 섞여 있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about 전치사 다음에 명사 써야 돼요. 그죠? 이럴 때 명사를 쓴다는 얘기는 명사 역할의 구와 절을 모두 쓸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소개팅 할 때 어떤 여자가 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about me. 알겠죠? 그런데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about when이야. 어디 사는지 about where I. 내가 live 하는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 직업이 무엇인지 about what 절이야. 다시 말해. 기억하세요. 아까 말했잖아. 의문사절이란 의문사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진 거고 퀘스천 마크가 없으면 큰 문장 속에 작은 문장 주어, 목적어, 보호이기 때문에 의문사절은 역할은 모두 명사 역할이라고요. 따라서 기본 문법이에요. 의문사 이하 주어, 동사는 다 명사 역할하는 거라고요.
따라서 의문사절을 명사절이라고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의문사 이하 주어 동사가 명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올 자리에 명사절도 올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about 동그라미 치시고 where부터 깔때기 where. 자, she was last night까지 깔때기를 닫으시면 그녀가 지난밤에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그녀가 말했던 이야기는 알겠죠? 뒤에 was made up 꾸며낸 이야기 거짓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런 역할 한다. 자, 이제 실전 들어갈 거예요. 자, 역할 기억하면서 시험 문제에 이제 직접적인 문제의 핵심인데, 자, 바로 1번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1번 형태는 실토익 문제가 아니에요. 1번만 예외예요. 왜 그래? 1번처럼 이렇게 길게 밑줄 빈칸을 뚫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됐어요. 그러나 나머지 실토익의 문제를 풀기 하기 위해서 1번은 기본이니까 읽어볼게요. 자, it was difficult 어려웠어요. it 가주어 그죠? 결정하는 것은 정확하게 to determine부터 한번 깔때기 쳐볼게요. 예, 진짜 주어. 다음 determine이 타동사에서 to 부정사가 된 거예요. 됐죠? 원래 determine은 타동사잖아. 결정하다. 이 결정하다에 to가 붙어서 to 부정사 됐다고. 물론 얘가 to 부정사지만 원래 to 부정사가 되기 전 동사가 타동사였기 때문에 to determine은 타동사가 뒤에 목적어를 가지듯이 이 to 부정사도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목적어라고 부르면 돼요. 일단 결정하니까 뭐뭇을 결정하겠죠? 작은 깔때기 한번 쳐보세요. exactly 다음부터 where the accident had taken place 의문사 주어 동사로 그냥 퉁 찍으면 되는 문제였죠. 그죠? 깔때기 이렇게 2번 닫으면 문장 구조 한번 분석된 거예요. 됐어요? 자, 어디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고요. 지금 우리 특강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섞여 있어요. 지금 이 투부정사도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라는 말도 신기한 학생이 있을지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쉬운 예문을 통해서 금방금방 익혀나가면 되니까 알겠죠? 일단 1번은 의문사 주어 동사 기억했으면 일단 풀었다고 치고요. 문제의 핵심 2번부터 다시 들어갈게요. 내가 미스 우드가 알도록 말해주겠다. 노우가 타동사고 when부터 한번 깔때기 쳐보세요. when부터 그녀가 언제 이 사실로 커피를 가져가야 할지를 의문사 주어 동사에서 B번에 she needs인 거 아시겠죠? 깔때기 이렇게 닫으시면 역시 연습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1번과 2번을 보니까 2번 노우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1번 to determine 의미상의 진짜 주어절이지만 진짜 주어절을 만드는 to 부정사의 목적어니까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3번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실토익에서는 그 위에 간접 의문물의 역할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타동사의 목적어 절만 물어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만 잘 구별하시면 돼요. 자, 이제 실전 연습 들어갈 거예요. 3번 보세요. To make preparations 준비하기 위해서 for the event 행사를 위해 K처럼 자, 출장 뷔페 업자는 물었습니다. 알겠죠? 다음 블랭크부터 다시 한번 깔때기 치시면요. 얘는 좀 시험 문제 쉽죠? 이미 그 앞에 asked라는 물었다라는 타동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 명사 역할에 목적어 와야 되잖아요. 이럴 때 because 이하절은 목적어 될 수 없잖아요. 말이 안 돼. 때문에를 물었다가 될 수 없잖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디너 파티에 참석할지를 물었다. 깔때기 닫으세요. 됐죠? 이해됐어요? 다음에 4번 보세요. 4번. The manager는 wanted to know 알기를 원했다. 블랭크 다음에 prepared가 되면 만약 and를 집어넣으면 병렬병치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문제는 매니저 다음에 wanted 원하고 매니저가 준비한 게 말이 안 된다고요. 컴마 이하 문장과 됐어요. 역시 그래서 who가 되는 거고요. who부터 깔때기를 쳐 보시면 누가 그 재무보고서를 그 회사를 위한 재무보고서를 준비했었는지 의문사 다음에 주어 빠진 동사 형태로 저리 노에 됐죠.
뒤에 왔다고요. 됐어요? 다시 한번 그러면 매니저는 누가 도대체 그 회사를 위한 재무보고서를 쓴 것인지 알고 싶어 했다. 컴마이야 뒤에 as 보이세요? as. 이 정도 as는 뭐뭐 때문에. 알겠죠? he 그 이사가 them 그 보고서가 전문적이지도 못하고 적절하지도 못하다는 걸 발견해서 느꼈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쓴 거야? 자바와 즉 누가 썼는지를 알기 원했다 해서 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 두 가지 타입이에요. 문제 연습 조금 하면요. 감 잡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기본기를 갖추고 있어서 뭘 갖추고 있어서? 기본기를 갖추고 있어서 나는 해석이 정확하다 하면 문제풀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해석이 잘 안 된다 이러면 시험 문제 한없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대절도 그 속에 들어가고 후이하도 웬이하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만났던 시험 문제 웬이 답일 때는 대시 들어갈 수 없거나 대시 답일 때는 웬이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요.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문제는 자 이제 점수대가 섞여 있기 때문에 고득점 학생들은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요거예요.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도 우리는 살아나고 싶어요. 그죠? 뭐 하고 싶다고요? 살아나고 싶다고요. 그죠? 자, 그러면 깔때기 치기 시작한 부분 앞쪽을 보세요. 깔때기 치기 시작한 부분 앞쪽을 보세요. 첫 번째 크게 노우가 보일 거예요. 알겠죠? 노우가 보일 거예요. 자, 노우는 진실을 아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에 언제 뭐뭐 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노우와 같은 동사 다음에는 됐어요. 뒤에 나오는 문장의 구조는 반드시 해석으로 푸셔야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해 대절이 오면요. 그냥 진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다. 됐어요? 그럼 반대로 만약 내가 대절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 외에 의문사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일단 필기를 한번 해두세요. 그 다음 이 노후까지 잡는 거는요. 노후까지 잡는 건 쓸데없는 일일지 몰라요. 그 다음 페이지에 세 단어만 잡으면 문제가 풀리긴 해요. 일단 자 다음 그래서 노후 끝났고요. asked 한번 보세요. 3번에 asked 물었다. ask 보세요. ask는요. 지금 이 패턴 날 봐. 이 패턴 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패턴에도 더 나오는데 자 지구가 데디야. 데든 뭐라 그랬죠요? 진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물어요? 지구가 둥근지 아닌지를 물어요?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를 물어요? 누가 이것을 만들었냐고 물어요? 그렇죠. 이제 감 잡히죠. 그죠? 다시 말해. 자, ask 다음에 that은 무조건 의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됐어요? 그래서 일단 두 개 구별이 되세요. 다음에 이렇게 구별하면서 한 단어만 더 쓸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계속 노우 친구, ask 친구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다음에 얘 말고 얘는 그러면 누가 똥 쌌는지 물어보니까 후 들어갈 수 있는 거 알겠죠? 나중에 이제 접속사 할 때 뭐뭐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 아세요? 이러면 이제 다른 패턴이긴 하지만 that과 whether를 고르는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고요. 이럴 때 asked들은 다 모두 whether랑 if 친구라고요.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표시해 두고 다음 한번 넘어가 보세요. 5번 들어갈게요. 자, 5번 패턴 3번이에요. 자, 의문대명사, 의문부사, 의문형용사 다시 한번 말하고 있고요. 앞쪽 표에서 의문대명사의 종류와 의문부사와 의문형용사 말씀드렸어요.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옆에 있는 예문을 보시면 의문대명사 이하 문장만 한번 첫 번째 문장 보세요. 그가 물었다. What that was 그것이 무엇인지 that was 다음에 문장에 명사가 하나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 오고 의문부사 첫 번째 문장 언제 그녀가 올지를 완벽한 문장 의문형용사 what이 time을 꾸밀 뿐이지 time it was가 it was time이 되면 완벽한 문장이어서 의문 형용사로 불린다는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죠? 다음 이제 5번 들어가세요. 매니저는 have been asked 질문을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추주에 한번 동그라미 치세요. 선택하라는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매니저가 선택하다라는 요청을 받았으니까 선택해야
했다가 되는 거죠. 그죠? 됐어요? 자, 선택해야 했다.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choose 선택도 that과 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개 더 추가. 아까 3개 써드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choose 쓰시면 돼요. choose. 그러면 choose와 같은 의미의 뉘앙스 친구들 속에는 대절 쓰시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which가 되고요. which 프로포절 이하가 어떤 제안서 가장 원가 절감적인지를 선택해야만 했다가 된다고요. 됐어요? 다음 나중에 850에서 950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은 which 이하 프로포절의 which가 어떤 제안서에 의문 형용사로 쓰인 거 한 번 더 정리를 할 거라고요. 다음 6번 보세요. 이사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고르는 거랑 결정하는 게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 수준에선 지금 매칭이 안 돼도요. 매칭하시면 돼요. 반복하면. 동그라미 쳐보세요. 또 말씀드릴게요. 지구가 둥글다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둥글다는 걸 결정할 수는 없어요. 대절 올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 나중에 또 하나 캔디디트는 지원자, 후보자,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문장에 주어 자리에 오면 어티처처럼 관사 하나 붙어야 한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일단 어떤 지원자가 그 관리 직책에 가장 이상적인지를 결정해야 됐다. 됐어요? 다음 7번이에요. 협상이 on the way는 be on the way 밑줄 치세요. 진행 중이다라는 뜻이에요. 진행 중이다. to determine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도시가 다음번 SH 컨벤션 회의를 개최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감 잡으시죠? determine 동그라미 치시고요. choose, decide, determine. 선택과 결정은 됐죠? 보통 자동으로 누가 상을 탈지를 결정해요. 어떤 책이 가장 많이 팔렸는지를 선택해요. 알겠죠? 등등으로 대절이 아니라 which나 그 외 의문사 쓴다. 정리하셔야 돼요. 다음에 8번이에요. 8번. 자, through reading. 이 설명서를 읽음으로써 자, you will learn. 당신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문제는 learn과 같은 거고요. learn은 외우지 마세요. 알겠죠? 참고로 learn은요. 이 노후와 같아요. 알겠죠? 이 노후와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 프린트 말고 본 교재를 보면 짝을 계속 연결해 나간다고요. 알겠죠? 즉 선택이랑 결정과는 관계가 없고요. 노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디야 진실을 알고 누가 뭐 했는지를 알고. 그래서 두 가지 모두 가능해요. 얘들은 그럼 보세요. 결정과 선택은 대절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얘들은 정에 쓰이는 의문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제가 3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리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얘일 거예요. 알겠죠? 얘만 기억해도 문제는 다 풀려요. 자, 일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8번. 순수하게 이 기계가 완벽한 문장 대절 that this machine이 작동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뭐가 없었으면? 컴마 앞쪽 부분이 없었으면요. 됐어요? 컴마 앞쪽이 없었으면요. 이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 기계가 작동한다는 사실을 배우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컴마까지의 내용이 뭐예요? 이 설명서를 읽음으로써 이 기계가 대절이 되면 이런 거예요. 자, 상품 배송 왔어요. 설명서에 써 있는 거예요. 이 설명서를 자세히 보시면 이 기계가 안 망가졌다는 걸 알 수 있을 거라고. 이게 대절이라고요. 정상이고 안 망가졌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 기계가 어떻게 사용되고 활용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다 해서 how라고요. 알겠죠? 자, 기출문제에서 이런 거 직관적으로 반복 연습이 안 되시면 시간 엄청 잡아먹고 또 틀리시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다음 밑에 9번이에요. 최근의 연구는 퍼블리시드부터 가로치세요. 웨스턴 틴 리뷰 저널 가로 닫으세요. 보여주고 있다. shows예요. 보여주다.
외우지 마세요. 내가 아까 결정과 선택만 외우라고 할 거예요. 라이트 워킹은 뭐냐면 가벼운 산책이에요. 가벼운 산책. 가벼운 산책이 is beneficial, 혜택을 주는, 도움이 되는, 몸에 좋은. 그러면 만약에 beneficial에서 문장이 끝났으면요. 언제 도대체 가벼운 산책이 도움이 되는지에 when도 좋고요. 대절이야 진실. 가벼운 산책은 다 몸에 좋다는 것을 해서 대절도 좋아요. 그런데 뒤에 일반적인 건강이란 말이 나왔어요. 일반적인 건강에 산책은 참 좋다라는 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알겠죠? 일반적인 건강에 언제 신체의 몸이 도움이 될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따라서 이 9번 시험 문제도 난이도가 조금은 있는 축에 속하는 거예요. 됐어요. 만약에 to general health가 없으면 when도 되고 that도 될 뻔했다. 이해되세요? 다음 밑에 10번이에요. 서베이는 indicated 나타내 준다. 자,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우리의 제품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럴 때 이제 that이 완벽한 문장을 이끄는 목적어 절이고 what은 그 위에 표 한번 올라가시면 의문 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해서 답이 안 되는 거 아시게 돼요? 이거는 일반적인 관계대명사 구문할 때 동사 뒤에 that은 완전, 동사 뒤에 what은 불완전 이렇게 해서 보통 선생님들이 알려주실 거예요. 알겠죠? 다만 이때 that이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명사절 접속사일 때만. 이해되셨어요? 이 10번 패턴은 다른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11번 에버랜드 데이터 코퍼레이션의 직원의 핸드북은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고 설명하고 있다. 블랭크 직원들이 should do 동그라미 쳐보세요. 회사 정책을 comply with는 따르다예요.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시 말해 지금 빈칸은 뒤에 있는 문장 자체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알겠죠? 참고로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 두에 동그라미 치세요. 두에. 실토익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장의 완전성과 불완전성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할 때 정리 한번 다시 한번 옆에 쓰세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의문 대명사와 관계 대명사 이하 문장만 완전이요? 불완전이요? 얘만 모든 뒷문장이 불완전이고 그 외 모든 접속사, 그 외 모든 자 관계부사, 관계형사 등은 다 완전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 기본적인 것만 기억해도 문제가 풀리긴 하는데 도대체 언제 완전이고 언제 불완전인지 왜 하나의 동사가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이니까 헷갈리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실제 나머지는 다 의미로 구별이 되는데 의미로 구별이 안 되고 구조로 구별돼야 될 때는 시험 문제 3가지 패턴만 기억하시면 돼요. 문장에 지금처럼 두가 등장했어요. 두. 그런데 두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불완전이에요. 다음 두 번째, 항상 시험 문제 have가 나와요. have가 먹다, 가지다 등이건 아니건 have 다음에 뭔가가 없으면 얘는 불완전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다음 맨 마지막에 in이 나올 거예요. in. 전치사가 하나 맨 마지막에 나왔는데 전치사 뒤가 없어요. 그럼 다 불완전이에요. 알겠죠? 됐어요? 반대로 정말로 의미를 떠나서 해석으로 완전 불완전 외에 해석으로는 풀리지 않는 완전 불완전 문제의 완전은 기억하세요. 리브 나와요. 리브. 문장에 대절인 것 같은데 리브로 끝나버렸어요. 왼절인 것 같은데 리브로 끝나버렸어요. 이러면 끝나면 완전이에요. 끝나면 완전이라고. 그러면 이 리브 다음에 인이 붙으면 완전이에요? 불완전이에요? 불완전. 또 하나 stay가 나와요. stay. 그래서 2개 기억하시고요. stay 머무르다. 알겠죠? stay 다음에 뭐 나오면 불완전이고 혼자 끝나면 완전이에요. 마지막 하나가 일반적인 동사의 비동사 플러스 pp 무슨 태예요? 수동태. 이렇게 대절이나 왼절이나 외더절에서 수동태 나오면 다 완전으로 간주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지금 문제풀이 하면서 정리하면 실토익이 정말로 신기하게도 선생님이 써준 6개 안에 계속 걸린다는 거 아시게 돼요. 6개 안에 안 걸리는 문제는 사실은 힌트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11번 들어가세요. 11번. 그래서 what이에요. 직원들이 회사의 정책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다. 12번. The management 경영진은 KU Industries의 Manufacturing Division 제조 부서의 경영진은 will decide 결정할 것이다. 아까 위에 고르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대절을 쓰지 못한다고요. 알겠죠? 됐어요? 답은 who will be 누가 새로운 태스크포스 팀을 이끌 책임을 질지를 결정할 것이다. 자, 넘어가기 전에 패턴 3번 다시 한번 보세요. 시험 문제 핵심이에요. 일반적인 이 간접 의문문의 의문 대명사, 의문 부사, 의문 형용사는요. 자, 지금 패턴 3번 끝에 세 개는요. 모두 that과 함께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알겠죠? that과 함께 시험 잘 나오고요. 원칙은 950번 과목이마다 해석으로 구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해석이 일단 불완전하실 땐 기억하세요. that을 잘 안 쓰는 애들이에요. 됐죠? 뭐야? 선택 결정이에요. 알겠죠? 선택과 결정 나오면 대절 고르지 마세요. 알겠죠? 됐어요? 그래서 얘만 이렇게 못 쓰고 나머지는 다 문맥의 의미 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건 좀 더 쉬워요. 맨 마지막 페이지. 자 이제 더 간단해요. 이제 이거는 이렇게 배우는 건 좀 수준 있게 배운 거고요. 이렇게 안 배워도 나머지 이제 패턴 4번은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실 거예요. what과 how와 why예요. 자, 앞에 표 기억 안 나셔도 실제 시험에 나오는 what은 거의 의문 대명사예요. 그럼 의문 대명사니까 명사 대신하에 뒤에 있는 문장 완전이에요, 불완전이에요? 불완전이에요. 그 다음에 how는 의문 부사, why는 또 의문 부사예요. 그러면 의문 부사는 뒤에 완전이에요, 불완전이에요? 불완전이에요? 완전이에요? 완전이겠죠. 그죠? 따라서 what과 how, what과 why는 구조로도 구별돼요. what은 불완전, how와 why는 완전. 이해되셨어요? 다음, 이 how하고 why는 의미로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됐죠? 뭐로 구별한다고요? 의미로. 알겠죠? 시험 문제 기출 나올 때 how, why하고 항상 because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고요? because. because는 접속사 편에서 등장하는 건데 이거예요. 간단하게 핵심을 정리해드리면 필기하세요. 마지막이야. this is 나올 거예요. this is. 그 다음에 this is because 나올 거예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뒤에 완벽한 문장. 다음 this is why가 나올 거예요. why 의문부사이야 완벽한 문장. 다음 this 다음에 how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how이야 의문부사 완벽한 문장. 뭔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문장의 구조가 똑같다고요. 문장의 구조가 똑같다고요. 알겠죠? 이럴 때 해석은 다 말이 돼 보이지만 핵심을 잡으시면 해석도 정확해지시고 답도 찾을 수 있어요. 일단 because는요. B1이에요. B1 유치하지만 B1이니 B1 따라서 B1. B1이란 뭐냐면 원인이 뒤에 와요. 알겠죠? 따라서 뭐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여자는 좋은 회사에 입사를 했다. 이지야 토익 성적이 높았기 때문에. 그럼 B1이니까 this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B1만 기억하셔도 돼요. B1만. 다음 두 번째 Y는요. Y 뒤에 필기하세요. 결과가 와요. 결과가. 우리말 뜻은 뭐뭐한 이유이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한 이유이다. 뭐뭐한 이유이다. 뭐뭐한 이유이다. 그러면 Y 다음에 결과가 뒤에 오니까 Y 앞에 this가 원인이에요. 그러면 토익 성적이 높았던 것이 이지야 Y. 입사를 하게 된 이유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토익 성적이 높았던 거, 다음 열심히 공부하셨던 게 입사를 하게 된 이유이다. Y예요. 알겠죠? 다음에 how는요. 셋 중에서 빈출로 따지면 how가 가장 기출 분석을 해보시면 정답으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이 because, 그 다음에 Y 순이에요. how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아까처럼 방법과 방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얘까지 기억하시고 what 나오고 how, why 하면 원래 의미로 구별하지만 구조로도 구별이 가능하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래도 역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몇 개 포인트 잡아서 제가 별표 칠게요. 자, 필기 13번 보세요. as 광고업자로서 it 가주어겠죠.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은 대부분의 소비자가 기대하고 원하는 from이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 무시하면 want 다음에 목적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 what 온 거고요. 어떻게 기대하고 어떻게 원하는 에서 목적어 등장해야만 어떻게가 말되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해해야 된다에 무엇이 의미상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또한 의미로 이해가 안 되면 want 다음 목적어 빠져있는 거 보시고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what 고르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다음 14번 try picking people who부터 괄호 치시면 who 이하는 사람이니까 관계대명사예요. who understand you 너를 이해하는 너를 사랑하는 for who you are for 얘 사람 아니니까 who는 의문 대명사 당신이 누구인지 때문에 즉 who you are가 당신의 본질 이런 뜻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사람 자신의 성품이나 본질 때문에 너를 이해하는 사람을 고르려고 해라. 컴마 나 다음에 문제는 좀 쉽죠. 자, you look like 전치사 뒤에 뭐가 빠져 있어요. 완전이에요, 불완전이에요? 불완전해서 what you look like이에요. 그죠? 자, 감기 걸렸어. 가로 닫고요. 얘도 기억하세요. what you look like이 얘가 외모겠죠. 그죠? 당신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인간성 자체로 당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고르세요. 다음 15번 PLT25 사용자의 매뉴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what 이야 how이야. 자, 고객들이 need to know예요. need to는 유사 조동사고 know 타동사의 목적어 빠져 있어야 안 빠져 있어요? 빠져 있어요. to operate이야. 그 진공청소기를 작동시키기 위해 구매자가 무엇을 도대체 정확히 알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불완전한 문장이기도 하고 무엇에 와신 거예요. 됐어요? 다음에 16. 이 전심에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to show부터 한번 괄호 쳐볼게요. 자, 다음 문장 끝까지 마찬가지예요. to show에서 show가 원래 to 부정사가 되기 전에 동사, 타동사였기 때문에 뒤에 깔때기는 목적어 절이고 문장 끝까지 이렇게 분석돼요. 당신이가 아니라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것에 develop 다음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따라서 불완전한 문장 y가 아니라 what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17번 방문객들은 자, ablement manufacturing사에 방문하신 방문객들은 invited to attend 참석하셔야 됩니다. guided tour에 공장 견학에 to see 보기 위해서 제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수동태로 문장 끝났으면 완전이에요, 불완전이에요? 완전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문제는 이런 게 여러분이 은근슬쩍 넘어갔지만 기출을 분석해보면 두 달에 한 번은 꼭 정답 how, why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달은요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나온다고요. 특히 who랑 when이 시험에 나올 때 은근 그냥 해석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쉽게 풀리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거나 또는 강의를 들으면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관계형용사랑 헷갈려서 잘못된 정답을 많이 찍는다고요. 알겠죠? 자, 해법을 알려드리면 그 앞쪽에 문제를 반복하시기 전에 딴 거 필요 없고요. 페이지가 아니라 패턴 3번의 표 한번 보세요. 패턴 3번의 표 한번 보세요. 의문 대명사 구문표와 의문 부사 구문표와 의문 형용사 구문표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이 짧은 문장을 계속 여러 번 독해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의문사는 실제 성적이 올라가시면 여러분이 토스나 오픽반에 가시면 정말 질문을 할 때 항상 써야 하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버릇이 없어지냐면요. 주어 동사 앞이 무조건 접속사를 찍는 버릇이 없어져요. 자, 토익 완전 초보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주어 동사 앞이 다 이렇게만 비어 있으면 다 접속사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자리가 접속사일 때도 있고요. 나중에 관계부사, 관계용사, 관계대명사나 기타 다른 애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는 거라고요. 알겠죠?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면 영어가 모든 문제를 독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딱 보시다가 빨리 작전을 좀 바꿔서 문제에 정확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게 된다고요. 알겠죠? 오케이. 그다음 나머지 핵심은 노우 기억하시고요. 노우는 선택이랑 결정이랑은 친하지 않는다만 기억하셔도 대충 문제는 쉽게 맞추실 수 있게 돼요. 알겠죠? 다음 요거 한 다음에 사실은 이런 거 기억나세요? 마지막으로 빈칸 이렇게 뚫려 있을 때 A가 who예요. who. 다음에 이제 B가 who's예요. 알겠죠? 다음에 C가 whoever예요. 알겠죠? 다음 나중에 whom 이렇게 봤을 때 자, 이 의문사를 빼면은 관계대명사의 용법들만 딱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의문사까지 이제 포함하면 됐어요? 정말 완벽하게 이런 게 한눈에 보이는 거고 이 기본적인 관계대명사와 복합관계대명사들까지의 문법이 정리되면 토익 문법은 끝난 거예요. 알겠죠? 토익 문법이 끝난 거라고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어휘시험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점수대 조사를 했는데 지금 아까 점수대가 좀 낮았던 분들은 곧 200점 정도가 올라가면 이런 문제풀이와 이런 공부에 신경을 써야지 더 오른다. 알겠죠? 기억하시고 아까 750에서 850대 손들어줬던 분들이나 850에서 950점대 학생들은 이런 문제만 푸시면 돼요. 알겠죠? 똑같은 동일한 시간에 이지아를 찾는 거라 형용사 자리나 부사 자리 찾는 거는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만을 계속해서 풀어 제끼고 나면 적응이 되시면 뭐처럼 보이냐면 문장에 이지하고 아가 남으면 주어 동사 수일치란 논점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쉽게 구별이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요 프린트 뽑아온 거예요. 됐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지금 사실은 요번 시간에 문법적인 걸 갖다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관계용사와 복합관계사 모두를 다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거 하면 한 2시간 반이 걸려서 알겠죠? 깔끔하게 그냥 의문사만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동사 뒤에 who는 해석하세요. 알겠죠? 동사 뒤에 who는 동사 다음에 when은 동사 다음에 where는 알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 나머지 해석도 조금은 반드시 해야 할 때가 곧 가까이 와간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지금 이런 문제는 해석하지 못하시면 역시 계속해서 틀리시는 문제에 해당하게 된다고요. 알겠죠? 오케이.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토요일 다음 달에도 혹시 남아 계시게 되면 다음 달에는 학생들 이렇게 수요조사 해가지고 어려운 부분 알겠죠? 보충 정말 해야 할 부분 한번 할게요. 알겠죠? 오케이. 자, 수고하셨습니다.